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제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시간 동안 이른바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주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인 건데요. 두 후보 토론회에서 특히나 자주 언급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깐족되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그래서네. 제가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워낙 예를 들고 깐족거리니까 사과하라고 하죠.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얘기라니까요? 아니 총선 전에 공천 가지고 싸웠잖아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한 후보처럼 사사건건 앞에서 깐족대니까 대통령이 그거 나중에 참을 수 있었겠어요. 오늘 그 홍 후보님께서 깐족이란 말 몇 번 쓰시는지 한번 한 10대 쓸 거예요. 네, 급기야 한동훈 후보가 대체 깐족이라는 말을 몇 번 쓰는지 세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이 깐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세간에선 이 두 사람의 토론을 놓고 깐족 대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제 두 사람의 토론 좀 총평을 해주시죠. 예, 우리 채널A가 제대로 두 사람을 싸움을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토론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제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이제 줘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는 관심 끄는 데는 뭐 두 분이 워낙 또 토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고 예. 또 제가 알아본 바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이 토론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자체가 1차적으로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은 저렇게 치열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확신과 좀 신뢰를 줘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원래 그 홍준표 시장 후보께서는 굉장히 지금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좀 압도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을 이제 물었을 때 한동훈 후보가 350조 잘못한 이야기도 있죠. 그 300조라는 게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재산 숨긴 게 300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들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좀 네거티브로 번진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아쉬움도 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TV 토론회 관련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주도권을 쥔 이 토론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작년 11월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를 하셨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많이 묵었다 아이가.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차 타고 다닐 때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조국 수호이라는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야 돼. 수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도려하는 건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 그것도 있고. 눈물을 왜 다 홍 후보님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홍 후보에게 한 발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왜 조국 수홍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고요. 또 홍 후보는 왜 민주당한테만 눈물을 흘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왜 민주당에게만 관대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홍 후보와 민주당을 좀 연결 지으면서 질문을 한 건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 말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너무 관대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 이에 초점은 뭐냐면 홍준표 후보의 일관성 없음, 말 바꿈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조국 수홍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태경 의원하고 아마 토론을 벌이는데 하태경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일가의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모은 가족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바뀐 거거든요. 2019년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는 정경심 씨의 그 영장 안 떨어지면 광화문이 난리 난다라든지 조카 당연히 구속영장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예. 검찰총장 잘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한 후보가 되니까 그 후보가 된 시점부터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거든요. 예. 이렇게 원칙이 없이 말을 바꾼다라는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공격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성희롱을 할 사람한테 해야지, 주막집 주목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 그만한 적은 의여의 시겠다는 건 그런데 아시죠? 예. 주막집 주모 말은 했어요. 여성 정치인 향해서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 나는 최고위원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공부하라는 뜻이지.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또 거짓말을 물어대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너 맞는 수 있다. 그 참 많이 찾았네. 내가 30년 정치하면서. 아니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 제가 몇 가지 뽑은 겁니다. 자, 정책을 물어요. 정책을. 네,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한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좀 관대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 실언이나 막말 논란,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까지 크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 예. 수위가 굉장히 세던데 이좀 전략적 측면에서 잘 준비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전 한동훈 후보가 준비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긴 했으나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 평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말 잘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포용력이 없다. 친윤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과연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몰아세우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면서 예. 역시나 포용력이 없는 그 단점을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거티브로 흐르게 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 뭐 유효할 수 있으나 결국 네거티브라는 것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나의 지지자로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진흙탕 싸움 만들어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네거티브로 흐르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뭐 그 안 좋게 볼 건 없습니다만 과연 그 보수 정당 토론회에서 저렇게 네거티브만 너무 흐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토론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격 포인트도 살펴보시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쥔 다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술을 먹고 한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또 하나가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한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이 있어. 시중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왜 배신했나?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너무나.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참 그런 것도 모르고 대통령 앞에 깐족거리고 그랬으니까. 사실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구의 아바타다, 뭐 코박콩 아니냐 이렇게 사실 감정 싸움까지 번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전략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디테일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세 포인트를 잡아온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예. 과거 이 홍준표 후보의 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까지 보면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쾌한 답을 하는 것보다는 한동훈 후보의 약점인 저런 방식의 태도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서 답을 이끌어내가 중요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보면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코바콩이라는 단어로 맞공세를 하면서 네. 특유의 한동훈 후보가 극복해야 될 단점이 오히려 도드라지게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홍준표 후보는 깐족이라는 단어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썼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 구성을 한 데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긴 토론에 갔지만 전체적인 총평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의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당원 게시판 논란도 소환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비난글 쓴 게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을 쓴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야.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해요?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후보님, 우리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고성까지 오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다면 홍준표 후보는 당원 게시판을 공격 포인트로 좀 잡은 것 같아요. 한 후보는 그런데 그 당시 논란 당시부터 입장이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로 그대로 사실 차용해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 보이는 거는 사실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아요.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전제해서 올라오는 게시판. 그래서 익명 게시판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인신공격만 아니면 허용되는 것인데 그걸 왜 하느냐라는 말은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더라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무언가 있구나. 무언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약점이구나. 이거를 드러내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내용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홍 후보의 전략이 전반적으로 좀 잘 먹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공격 포인트도 이 한 후보처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술 안 먹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런데 배신했다. 이런 한 축이 있고요. 한 후보가 분탕질을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후보가 유발했다. 이 부분이 또 한 축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있는데요. 홍 전 의원님은 네. 전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홍준표 후보가 공격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면이라든지 특히 또 두 번째 한이 이제 비상계엄을 떠나서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어떤 공격 포인트는 결국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참패했고 그리고 또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까지 이르렀던 이런 어떤 언론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있고 당원 게시판도 결국은 친인척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뭐 비판글을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는 결국은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명의를 해서 특정인이 마치 어떤 뭐 드루킹처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인데 예, 예. 그런 핵심을 벗어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홍준표 후보 있던 전략이 뭐 통했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들지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민주당 토론자들하고 수없이 해서 싸웠던 말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와서는 자당 후보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씁쓸한 감은 있습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TV 토론회 살펴봤고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가 없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한때 앙숙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만나서 포옹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금달까지 오셨네요.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명 빅텐트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정치공학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일단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이른바 반명 빅텐트 이걸 두고 두 사람의 좀 입장차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두 분은 거의 앙숙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 소문도 많았고 이벤트도 많았는데 저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껴안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하면서 참 저걸 만들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다시 만났을 때 좀 민망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저 두 분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명 빅텐트, 저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반명 빅텐트든 뭐든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고민을 해볼 텐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완주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남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몇 프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10%를 넘긴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 자금의 50% 이상을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신당의 몸집을 아주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반면 빅텐트라는 뭐 불분명한 이 빅텐트 아래 모여서 굳이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뭔가 그 접점, 이공계 출신이라는 이런 것들에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취하면서도 뭔가 본인이 양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개혁신당이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근데 나중에 선거가 진행될수록 본선으로 가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아쉬워하는 건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끝까지 완주를 해도 본인에게 충분히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준석 후보에게 공을 들이지 않는 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보는 나중에 이준석 후보에게 아쉬운 소리 두고두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토론회가 없었던 이 김문수 후보 보수 유튜버들과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탄핵하고 이럴 때 보니까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렇게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참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공과 사는 일이 한 짝이에요. 손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지만 이거 한 몸이에요. 한동훈처럼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칼로 베듯이 공과 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좌파들의 독특한 생각이에요.